안녕하세요. 주식망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발 돼지 열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려보려고요. 처음에는 기사 제목들이 이게 뭔가 이름이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닭의 구제역보다 훨씬 더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좀 길고 구조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를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상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8월에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일단 중국은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2019년 3, 4월 정도까지 100만 마리 정도의 돼지가 전염돼서 살처분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많은 숫자고요. 처음에는 한개성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31개성까지 확대가 된 상황이고 이게 지금 백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또 치사율이 100%. 좀 생각보다 병의 강도가 좀 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향후 전망치가 지금 100만 마리까지 살처분이 되었는데 뭐 1억 마리라는 얘기도 있고요. 다음에는 뭐 나중에는 2억 마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올해 생산 돼지 두수가 전년비 20% 정도 감소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발병한 사례가 없는 상황이고요. 발병 직후에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이 20% 정도 상승을 했고 관련 중국 업체들은 80에서 120% 정도 주가가 오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양돈 산업의 특징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양돈 산업이라는 게 사실 돼지가 생겨서 시장에 출하되기까지 한 10개월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데 3, 4개월 정도가 임신 기간이고요. 사육되는 기간은 6개월 정도. 그리고 한 번 임신했을 때 10마리 정도 이렇게 생산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닭에 비해서 돼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돼지가 닭보다 훨씬 더 생산량을 출하수를 이끌어내는데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양돈 시장의 특징을 좀 짚어보자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돼지 소비량이 51%예요. 어마어마한 양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연간 소비량이 2%씩 연간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2018년도 중국의 돼지 생산량이 한 5,400만 톤이었고 돼지 소비량은 5,540만 톤. 굉장히 많은 규모여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미치는 영향이 좀 더 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2019년 돼지 생산량이 10에서 20% 정도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반면에 수입량은 40% 정도 증가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은 겨울철에 좀 높고요.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은 여름철에 높은 좀 반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을 때 양돈 산업을 볼 때 우리가 사실 돼지고기를 어느 해는 많이 먹고 어느 해는 적게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가격 결정력을 봤을 때 수요가 미치는 영향은 중국에서 연간 2%씩 성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거고 반면에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공급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반도체와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 얘기를 드릴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에 집중하는 편인데 반도체나 유가라던가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는 공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양돈 산업도 공급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수요보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태가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중국에 생산되는 돼지고기 수가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부족한 돼지고기 양을 메꾸기 위해서 미국이든 어디든 유럽이든 글로벌 수입량을 늘려갈 겁니다.
그럼 중국이 수입량을 한 40% 정도 늘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돼지고기나 소고기나 닭고기나 수입되어 들어오는 가격이 국산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해요. 그래서 수입 물량이 많게 되면 우리나라 국산 고기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좋은 건 아니었죠. 근데 이번에 중국이 그러니까 글로벌 돼지 수출 수입하는 물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어느 해는 막 이렇게 늘어나고 어느 해는 이렇게 줄어들고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미국이든 유럽이든 주요 수출 국가가 수출하는 물량은 항상 비슷한데 중국이 그 물량의 40%를 전년 대비 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입되는 양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요. 수입되는 돼지고기 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국산 돼지고기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가격의 연관성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면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올랐을 때 우리나라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확률이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중국에서 하반기 돼지고기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거다라는 전망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하반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고 사실 이제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세게 가격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건 미국의 시카소 선물거래소에서 돈육 선물 가격이 한 4월 5일 날인가요?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어요. 사실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 관련 주들이 좀 더 시세가 분출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기사들을 검색을 해보면 조금 더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뭐 노무라 증권에서는 하반기 전 세계 돼지고기 가격이 막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뭐 어떤 기사는 이제 막 시작이다. 그리고 뭐 또 하반기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난해에 수입됐던 물량이 아직 남아 있어서 상반기에 돼지고기 가격이 그렇게 요동치지 않았는데 그러한 재고가 소진되고 나면 하반기에는 돼지고기 가격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지금 현재 지난주에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뭐 관련주가 대체적으로 이제 돼지고기 산업을 하고 있는 뭐 오리손 FNG 같은 업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게 되면 닭고기를 많이 먹을 것이다 라고 해서 닭 관련주들도 올랐었고 그리고 백신 관련주들도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지만 올랐었고요. 그리고 또 사료업체들도 올랐어요. 사료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이유가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에 양돈 농가가 굉장히 영세적인 업체들이 많은데 사료를 쓰기보다는 사료가 비싸니까 사실 이제 잔반 처리를 돼지한테 많이 네,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양돈을 좀 이제 구조적으로 좀 개혁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료를 먹이도록 뭐 법을 정비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사료업체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가가 좀 한 60%에서 100% 정도 오른 업체들도 있었는데 일단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적으로는 좀 급격하게 내려간 상황이고요. 또다시 돼지 열병과 관련된 어떤 트리거가 될 만한 움직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돈육 가격이 막 급등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다음날 우리나라 관련 주들도 다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돈육과 관련된 선물 가격을 좀 유심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반기에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것은 조금 구조적인 영향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돼지 열병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관련돼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조사가 되면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망고였습니다.